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블 코믹스 앤트맨 두 번 사는 남자, 오늘은 이제 이 책의 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야기의 시작은 앤트맨 스콧 랭이 자신의 몸을 작게 만들고 개미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을 해서 어느 건물에 잠입을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장면이 지나간 다음 다시 시간이 그날 오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어느 회사의 면접을 보고 있는 스콧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면접을 보는 도중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옛날에부터 이제 물건을 훔치는 기술이 뛰어났었던 스콧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붙잡혀서 한번 감옥에 간 경험도 있었고요. 다시는 이제 죄를 짓고 살지 않겠다고 스콧은 이때 맹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 캐시가 심장병으로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에리카 손드하임이라고 하는 솜씨 좋은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가 어떤 특급 비밀 연구시설 꼭대기층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콧은 이 앤트맨 슈트를 훔치게 되고요. 그 슈트를 이용을 해서 그 시설에 잠입에 성공을 합니다. 악당이었던 데런 크로스에 붙잡혀 있었던 그 의사 손드하임 의사를 구출을 해내고요. 그녀 덕분에 딸의 캐시도 생명을 이제 무사히 건지게 됩니다. 이후 이 슈트, 앤트맨 슈트의 원주인이라 할 수 있는 행크가 나타났지만 슈트를 이제 돌려주려고 했던 스콧에게 오히려 그 슈트를 오히려 맡기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라는 말과 더불어서 슈트를 오히려 이제 맡기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슈퍼히어로로서 활동했던 이야기도 잠시 언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야기가 돌아와서 면접장에 토니 스타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면접을 보던 회사가 토니의 회사였던 스타크 인더스트리즈였고요. 토니는 이제 스콧을 채용할 일이 없다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최종 후보자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이고요. 토니는 이제 스콧이 한 장소에 오래 붙어있질 못하는 것 같다면서 자신은 이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스콧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면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딸 캐시를 만나게 되는 스콧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가 싶더니 지금 헤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 전 아내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스콧이 히어로가 아닌 그냥 안전적인 일반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캐시가 그게 얽혀서 휘말리는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후 또 다른 이제 스타크 인더스트리즈의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앤트맨 스콧 말고도 이제 다른 히어로도 동참을 하게 되는데요. 토니는 어떤 보안 시스템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아서 모두가 실패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이 스콧의 차례가 됐죠. 슈트를 이용해서 신체의 일부분을 축소시키는, 이번엔 위장을 살짝 건드려서 일부러 구토를 합니다.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이 모습으로 토니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이 면접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었던 건물에 침입하는 장면, 그게 바로 이 장면과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토니의 아파트에 침입을 했었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침입을 하고 봤더니 거기 면접에 참석했었던 비틀 여성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몸으로 토니를 유혹을 하는 이러한 장면도 잠시 그려져 있고요. 잠입에 성공했던 이 스콧은 이제 아이언맨 이 슈트를 통해서 이 마더 코드를 얻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려는 순간 갑자기 슈퍼가 뻥 터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 사실에서 이제 자신은 이제 자기가 몰래 침입을 했던 사실이 들켰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원상태로 돌아와서 자신이 하는 행동들이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걱정을 하고 뭐 자수를 하겠다는 등 뭐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토니는 모든 것이 테스트 과정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이 스콧이 우승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토니가 체크했던 부분이 바로 딱 두 가지였는데요. 무슨 짓이든 저지를 정도로 이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보안시설을 뚫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이 목표로 했던 건 바로 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인물이 바로 이 스콧이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데이터를 빼가는 사람을 보안 책임자로 세우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여 줍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토니의 이 면접에서 합격을 한 스콧은 이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캐시를 찾아가는데요. 하지만 이 전 부인이 캐시가 마이애미로 갔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사를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 소식을 듣고 스콧은 요 밑에 작은 이 슈트 작아지는 능력을 이용해서 마이애미로 떠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앞서서 토니의 그 면접을 통과를 했는데 기자들 앞에서 소개를 하려고 그랬더니만 얘가 지금 사라지는 바람에 오히려 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지는 토니의 모습도 살짝 그려져 있고요. 마이애미로 넘어와서 이러한 작은 장난감 집을 구매를 하고 이 작아지는 슈트, 앤트맨 슈트의 능력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딸 캐시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극장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러한 착각을 일으키는 뭐 이런 식으로 가지면서 자신의 딸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부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이어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시작부터 그리즐리가 등장을 해서 스콧을 습격을 하는데요. 약간의 대화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앤트맨을 찾고 있었지만 이 그리즐리가 찾고 있던 앤트맨은 지금 스콧이 아닌 아무래도 초대 앤트맨을 찾는 모양이었습니다. 약간의 이제 오해가 있었다고 봐도 무방한 부분이죠. 그래서 스콧은 그 사실을 알려주고 두 사람은 상당히 이제 뻘쭘한 민망한 상태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장면이 또 바뀌게 되면서 스콧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러 갔는데요.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바로 거절을 당합니다. 전과도 가지고 있고요. 직장도 마땅한 게 없었고요. 토니에게서 받았던 이 스타크사 보안부서 책임자 자리도 결과적으로 걷어차고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업도 마땅한 게 없었고 신용평가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대출 신청을 거절을 했죠. 거기다 금액도 엄청나게 높은 금액을 또 요구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앤트맨 보안 솔루션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죠. 그는 은행을 터는 게 엄청나게 쉬운 일이라면서 자신이 이런 것들을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도 끄고 이렇게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은행의 지하에 나치의 황금을 만들어냈었던 마이다스 봇이 있었습니다. 이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죠. 은행 관계자들은 이것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요. 스콧은 자신이 아까 요청했었던 대출에 관한 것들 조금 이해해 달라는 이러한 것을 조건을 내걸면서 이 마이다스 봇을 막으러 갑니다. 로봇을 이제 지하로 유도를 해서 이 금고로 유도를 한 다음에 이 앤트맨 슈트 능력을 이용해서 작아진 다음 이 기계의 내부에 들어가서 부품을 부수는 것으로 이 마이다스 봇을 막아내죠. 그리고 이제 당당히 이제 은행을 나서는 스콧을 아까 은행 그 내부 회의에서 있었던 이 모겐스턴 여사가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출 승인이 아닌 오히려 정확하게 이 여사님이 무슨 지청인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거의 은행의 오너급에 가까운 인물인 것 같아요. 자신이 직접 이 스콧의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덕분에 자신의 딸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이러한 스콧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고요. 다음 장면 넘어가면 밤이 됐는데 스콧이 다시 은행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금고에서 그 마이다스 봇을 막았었죠. 금고 안에는 당연히 돈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요.
거기서 돈을 조금 챙겼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인지 돈을 돌려주려고 다시 은행에 찾아온 모습도 그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겐스턴 여사의 도움으로 사업장을 하나 얻어서 간판도 내걸게 됩니다. 앤트맨 보안 솔루션, 도둑질 막는데 도둑질을 해본 사람만큼 잘 막을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것과 함께 아이언맨 그림도 살짝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이렇게 간판을 세웁니다. 스콧은 아이언맨 토니가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간판을 세웠지만 그 바로 다음 컷에 당당하게 고소하라고 말하는 토니의 모습도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리즐리를 다시 또 만나게 됩니다. 앤트맨을 찾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그 앤트맨은 지금 없고 죽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이제 스콧이 앤트맨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복수의 대상을 잃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하는 그리즐리를 스콧은 자신의 사업장의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뭐 힘도 세고 뭔가 뭐 사람도 잘 찾아내고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이 쓸만하다고 판단을 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스콧은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하고 이제 첫 번째 사업에 대한 의뢰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장면이 또 바뀌게 되면서 아까 이제 초반부에 캐시의 딸을 구했던 그 의사 손드하임 박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에게 어떤 남자가 의학의 패러다임을 뒤바꾸리를 하면서 어떠한 일을 이제 제안을 하겠다고 이렇게 들이대는데요. 그녀의 대답은 지옥이나 꺼져일 거라고 말을 할 것이다. 하지만 상황에 그녀를 총으로 위협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 컷으로 넘어가서 이제 스콧은 첫 번째 아까 제안을 받았던 일자리를 이제 일도 진행을 하고 딸인 캐시의 드럼 연주도 듣는 등 1과 3 양쪽의 밸런스를 맞추려는 여러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패기는 아까 이 앤트맨 보안 솔루션 간판 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또 여러 가지 따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히어로로서 주변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휘말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이제 장면이 바뀌게 되면서 아까 이제 작업을 했던 이제 작업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일터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막 이상한 점들이 막 눈에 띕니다. 막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눈치를 뒤늦게 채게 되죠. 단순한 클립 창고인데 막 블래스터 캐논이 있다든지 막 이러한 것들을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었던가 나중에 나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태스크마스크, 스콧의 숙적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앤트맨 슈트의 능력을 사용해서 태스크마스크와 싸우게 되는데요. 한번 붙잡히어가지고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이 슈트의 능력을 이용해서 개미들을 조정을 해서 뭐 이렇게 거대한 주먹 형상을 만들어서 싸우는 뭐 이런 장면도 있는데, 문제는 이 태스크마스크도 비슷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창고 안에 가득 쌓여 있는 클립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칼을 만드는 이러한 장면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반격을 하는 태스크마스터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스크마스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이제 스콧에게 막 알려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태스크마스크는 이제 용병 슈퍼빌런들이 사용하는 앱에 스콧을 성가시게 해달라는 의뢰가 왔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의뢰를 맡긴 곳은 앞서서 나왔었던 바로 데런 크로스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악당 이 데런 크로스는 이미 여기 시점에서 죽은 지 몇 년이나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왜 그들이 갑자기 스콧을 방해를 하는 건지 의문점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뭐 이 태스크마스크도 받았던 의뢰가 이 스콧의 암살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고 단순히 성가시게 해달라 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싸우기만 한 다음에 목숨을 빼앗지 않고 그냥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리를 뜨면서 이 태스크마스크가 스콧의 딸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줍니다. 딸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그 애는 괜찮아 보였었다라는 언급을 딱 하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 컷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드럼 연주를 끝내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스콧의 딸 캐시가 누군가에게 납치되는 모습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납치가 되고요. 또 바로 다음 컷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모든 사건의 전말들이 이제 살살 공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데런 크로스의 아들 어거스틴 크로스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서 이 손다인 박사에게 전선을 했었던 바로 그 남자인데요. 그가 이 손다인 박사에게 요구하는 일은 자신의 아버지 이 악당 이 데런 크로스를 되살려 달라라는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거스틴은 이제 아버지를 되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심장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데런 크로스가 처음에 이 박사를 감금했던 이유가 심장에 무리가 와서 몸이 변하게 되면서 심장에 무리가 왔기 때문에 그 심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뭐 노숙자들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심장을 여러 가지 사용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뭐 제대로 된 성공을 하지 못했고 결국 이 데런 크로스는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이 아들 어거스틴이 자신의 아버지의 그 망가진 심장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심장을 찾아다녔다고 하면서 이 납치된 캐시와 함께 완벽한 기증자를 찾아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뒤늦게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스콧은 그리즈를 통해서 머신 스미스라는 인물을 소개를 받습니다. 그는 뭐 살아있는 컴퓨터라고 해서 뭐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다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여 이러한 이제 또 새로운 인물과 또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고요. 자, 장면이 바뀌어서 다시 이제 어거스틴이 캐시를 납치한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그는 이제 핌 입자에 노출이 된 심장이 바로 필요했었던 것이었죠. 심장이 스스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필요할 때는 늘어나고 뭐 알아서 줄어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자신의 아버지의 그 변화된 육체에도 버틸 수 있는 심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핌 입자에 노출이 되어 있는 캐시의 심장이 목표로 그 요소 때문에 캐시를 납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당연히 이 박사는 이 악당을 되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캐시의 심장을 이식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거부하려고 하지만 어거스틴은 캐시와 이 그녀의 아들을 이제 거의 인질과 같은 이러한 포지션을 놓으면서 협박을 합니다. 동참하지 않으면 해를 가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협박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또 새로운 동료로 추가가 된 이 스미스와 그리즐리의 도움으로 이 어거스틴이 있는 이 연구소에 잠입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스미스가 알려준 이 12연구소에 찾아가고 있는 이 스콧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째저째 이렇게 내부에 소란을 일으키면서 찾아다니는 이유가 12연구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다시 살아난 이 데런 크로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데런 크로스가 살아났다는 것은 심장을 이식을 했다라는 모양인데, 과연 뒤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만, 자세한 이제 이 결말은 책을 직접 구매를 하시고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이 데런 크로스가 살아났는데 그러면 캐시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그리고 앤트맨은 이 데런 크로스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등등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는 실제 책을 구매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렇게 앤트맨 두 번 사는 남자 살펴봤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앤트맨이 개봉을 하죠. 9월 3일 개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바로 내일 개봉이겠네요. 앤트맨 마블 영화. 기본적으로 뭐 등장하는 내용이 아마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만 나와 있는 정보를 보니까 또 역시나 이 코믹스 기준과는 약간 다른 또
이 영화만의 또 다른 이야기들이 좀 약간 베이스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앤트맨이라는 이 히어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서적을 같이 함께 보면은 영화와는 또 다른 이러한 또 오리지널 스토리의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리뷰 앤트맨 두 번 사는 남자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 마블 코믹스 서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규어올릭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